새 정부가 거둔 쾌거다라고 자랑하는 김 총리의 모습과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이 판정 취소 신청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했던 이 한 전 대표가 민주당은 그때 반대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승소를 하니까 자기들의 성과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 추켜 세우느냐, 숟가락 얹지 마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국민의힘도 해당 성과를 마치 이재명 정부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이 민망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과거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 됩니다.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퉈볼 만하다. 우리 세금이, 우리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3년 전 법무부 장관 당시의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 봤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해봐야 이자 비용만 더 늘어날 뿐이지 승소 가능성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비판을 해왔었는데 어제 승소 결과가 나오니까 새 정부의 쾌거다,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가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재원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관계 조금만 더 정리하자면요. 네. 당시에 론스타 소송 국제투자 분쟁이 우리 정부의 패소로 판정이 나고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할 때 당시 그 야당이던 민주당 인사들 이분들이 내세운 것은 지금 송기호 네. 그 경제안보 비서관이 많이 그 언론에 나와서 주장한 것은 이게 최종심이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무슨 또 이의 신청을 하느냐. 이의 신청해봤자 안 받아진다. 그러면서 이자만 늘어난다. 네. 이자 비용이 70억, 80억 될 텐데 그거는 법무장관 당신 돈으로 내라. 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일각에서는 네. 또 이의 신청을 해서 뒤집힐 확률이 1.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괜히 시간 끌면서 패소한 걸 속이려고 한다. 뭐 이런 비난까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소수 의견도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라고 밀어붙였는데 지금 와서 이제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의 주장과 의견대로 받아진 거죠. 이 신청이. 네. 그렇게 해서 이 신청이 받아진 것 이게 이제 최종 결정이 된 겁니다.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을 막았는데 이때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나서서 마치 정성호 장관은 자기가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또 김민석 장관은 에이펙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외교 분야에 이런 성공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런 쾌거를 이뤘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니 당시 많은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당신 돈으로 소송해라라고 그런 비난까지 받았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나서서 이제 네.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뭐 단순히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이 아니고 차려오는 밥상을 걷어 차놓고 새 밥상이 오니까 이제 내가 차린 거니까 내가 먹겠다 이렇게 하는 아주 염치 없는 짓이죠. 이런 알겠습니다. 것이 계속되면 이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실제로 3년 전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 판단이 나왔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정 취소 소송 신청을 주도했었습니다.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낮다. 괜한 비용만 늘어날 거다라고 공세를 펼쳤는데 당시 가장 좀 눈에 띄게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 현재 대통령실의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있는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취소 신청이라는 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제로입니까? 제로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국제 통상 절차의 기본도 모르고 아무 얘기나 하다시피 한 겁니까? 아무 이야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네.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의도? 자, 이번 판정은 최종심입니다. 확정 구속력이 있는 단심제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법원에 비유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졌다면 법무장관이라면 이 확정된 판결에서 국가에 책임지게 한 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대법원 판정이 났는데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치 어떤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은 무언가 사정이 바뀌는 수도 것처럼 있을 것처럼 네. 그렇게 저는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 다시 승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아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사실관계를 잘못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송기호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의 목소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종군 의원님, 김 총리랑 정 장관은 이제 현 정부의 치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똑같은 화면을 보고도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먼저 좀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고 이것에 네. 대해서는 같이 좀 기뻐하고 축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과거 정부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네. 저는 이제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고 총리와 장관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담당 국장을 배석시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무부 국장에 대해서 그 노고를 굉장히 치하를 한 것 같고 네. 송기호 그 이제 분의 어떤 인터뷰를 이제 따서 지금 얘기를 좀 하셨는데 당시에 저도 좀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네, 민주당의 그 당시에 주요 인사 중에서 네. 이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렇게 했던 인사들이 있었는지 근데 제가 그것은 정확히 찾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송기호 변호사는 당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변호사로 이제 민주당 야권계 인사였던 거죠. 민주당의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분은 아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것을 반대했다. 네. 이렇게 사실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좋은 결과를 끌어낸 네. 공로는 참여연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분들이에요. 이 이제 론스타 외환은행 그 매각이 됐을 때 네. 시민사회에서 정부 파트너 이쪽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국제소송도 해야 되고 이런 의견들을 강력하게 냈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자면 뭐 4개의 정권을 지나온 일이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네. 이때부터 이제 지금 정부까지 하면 5개 정부를 그렇죠. 지나온 오래됐죠. 과정에서 네. 우리 정부가 한동훈 뭐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소송의 끈을 놓지 않고 네. 지속한 것도 잘한 거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것을 담당한 담당 법무부 국장의 어떤 애국심 넘치는 네.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이지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도 이것이 뭐 전 정부 인사들의 어떤 공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뭐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전혀 아니다. 알겠습니다. 송기호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과거 2024년 지난해죠. 민주당 몫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적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국장 배석했던 그 자리에 이제 담당 국장을 배석시켰다라는 말씀하셨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의 국제 법무국장의 공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법무국장을 한번 저희가 어떤 인물인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승소 판단의 결정적 역할을 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고 윤석열 정부 때 지난해 2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은 박성재 전 장관이었군요. 저런 이력이 있군요, 김효은 대변인님.
네, 이 정홍식 국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임명이 됐던 인물이 많습니다. 작년 2월에 임명이 됐고 또 당시에 법무장관이 박성재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엔 IMF 때 외환은행을 헐값에 샀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정부를 통해서 계속 추진이 되어 왔던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의문의 어떤 패소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법무부에서 이 검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직원들이 이것들은 다 이상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찾아냈고 한번 우리가 다시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에 민주당에서 승소율이 1.7%밖에 안 된다고 거세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우리가 승리를 해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치적을 칭찬을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들에게 지금 7,800억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생겼는데 이 4천억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막아낸 것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칭찬을 좀 받아야 되는 말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누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 정권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얻어낸 결과인지도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